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운영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특정 업체에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권인수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중개 수수료가 10% 이상으로 높은 거대 공공배달앱에 맞서 2021년 8월 수수료가 적은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출범했습니다. 이용률을 높이려 시 예산으로 할인 쿠폰을 줬는데 운영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구시 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대구시 의원은 애초 계획한 예산의 3배인 60억 원을 할인 쿠폰 지급 등에 쓰도록 해 운영업체에 혜택 퍼주기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낮은 배달앱 수수료를 시민 혈세로 충당해주고 홍보기 지원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들여 앱 가입자 수를 늘려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기업 가치가 상승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임 시장이 한 사업 중 가장 잘한 사업이 대구로라면서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를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특혜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공개 경쟁을 해서 업체로 선정이 됐고 그 업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고 대구시는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세부적인 질문에는 우물쭈물하면서 실무자에게 물으라며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미뤘습니다. 유 의원은 대구시가 사업 확장에 따라 2번에 걸쳐 운영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2번째는 이름만 같을 뿐 인적 분할을 거친 다른 업체와 공개 입찰 없이 협약을 맺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기존 법인의 권리가 승계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을 그대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구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구로 상표권을 대구시와 운영업체가 나눠 갖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상표권 가치를 주장하면서 사라, 나 우리 사업 뭐 하지만 나 이만큼 고생했다 사라 업체라고 했을 때 이 조항으로는 대구시가 사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배달앱 상표권을 자치단체가 모두 가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 나머지 상표권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대부분 질의에 대한 답을 신규 사업을 정착,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운영업체 특혜 의혹과 주도권 없이 업체에 끌려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 문턱을 대폭 높이기 전 시민사회가 8건의 정책토론을 청구했는데 단 한 건만 받아들였죠. 그게 바로 대구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정책토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열렸습니다. 정책을 알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도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지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정책토론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작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21년 대구에서 한 20대 청년이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한 10대 형제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간병살인, 조손가정 비극으로 불린 두 사건은 복지체계의 빈틈과 한계를 보여줬고 대책을 세우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 781명이 두 사건 발생 이후 대구시가 발표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 대한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된 8개 안건 중 유일하게 이 안건만 수용됐습니다. 토론에 참석자들은 위기가구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문제로 둘 수 없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로 인해가지고 또 가족의 기능들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 사회와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와 또 우리 국가가 함께 지역에 있는 위기 가구들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되겠다. 대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기, 가스요금 연체 등 지역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고 있고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과 서비스가 공공, 민간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 수행을 조율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곳에서 연계 협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중복과 누락을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늘어난 정책에 비해 그대로인 인력이 증원돼야 하는 점 등 현장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을 끝으로 정책 토론 청구인 수가 한꺼번에 4배나 높아져 대구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이 앞으로 또 언제 열릴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정책 토론의 마지막 토론이 아닐까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좀 활성화된 조례가 대구에 몇 개가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책 토론 청구 조례인데 이를 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대구시의 어떤 간부들 이런 부분들의 인식이 좀 개선되어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정책 토론,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구시가 문턱을 낮추고 소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휩쓸고 지나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포항에서만 1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의 한 마을. 1년 전 태풍 흰남노 당시 마을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이종년 씨가 50년 넘게 살고 있던 집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태풍 흰남노 당시 이렇게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쉽게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마당에 컨테이너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찬절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대책이 안 써요 우리도. 바로 옆집은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어 쇠기둥으로 겨우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장마통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 하는데도 마을 사람들 지금 완전 또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어디가 있어야 될지 그것도 막막한 거라. 태풍 요기 1년 전 아파트 공사를 위해 직각으로 꺾인 하천.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했던 주민들은 예상됐던 피해에 대한 시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째 주거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오히려 마을이 더 저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 도로를 높인다고 하거든요.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오히려 더 저희를 저지대를 만드는 그런 대책을 들고 왔으니 이거는 우리 입주민이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만 생각하고 만든 대책이다. 하천이 넘쳐 마을 90%가 침수됐던 포항시 대송면 제네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침수 이후 습기가 가시질 않아 새로 장판을 하고 매일 닦아내도 곰팡이가 올라와 생활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습기가 조금 물이 차 올라오니까 덮어놓으면 자꾸 가잖아. 햇빛을 오라고 일어나는 거야. 이 마을은 철강공단을 만들면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곳인데 상습적으로 침수돼 이주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민들의 호소에도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강제로 이주시킨 동네가 또 이 모양이 꼴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다른 데로 이주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많은 걸 안 바란다고요. 용산리 주민들은 1년째 적절한 대책이 없다며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시장실 앞을 찾았습니다. 왜 시장이 이래 무책임하게 하느냐? 왜 시장이 이렇게 해도 주민을 갖다다 이래 무시보고 우리 촌 사람들이 뭐로 한다고? 포항시청은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면서도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계류 중의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지금 결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용산리 주민들이 포항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네리 주민들도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2달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가운데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배제된 첫 시험이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컸는데요.
특히 이번 평가는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할지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남은 기간 최선의 마무리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의평가 시험지를 받은 고3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3 재학생과 재수생 등 모든 수험생이 치르는 마지막 평가인 만큼 실전 시험에 임하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 풀어나갑니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두고 큰 혼란이 있었던 뒤라 이번 평가는 본래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라는 이슈가 나온 후에 출제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어떻게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마무리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9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높게 나온다면 정시에서 기대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수시 지원을 좀 더 상향으로 도전해보고 수능 기대 성적이 낮아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수시와 정시 가운데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지금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2달여 남짓.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오답 노트를 활용해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자신의 취약한 영역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풀이 연습으로 긴장감을 떨치고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은 항공산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미에서 첫 번째 항공방위 물류 박람회가 개막했는데요. 국내외 항공 관련 업체가 대거 참여해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항공 정비 전문 기업인 STX 에어로 서비스가 인천에서 경북으로 본사를 옮깁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주력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관련 산업은 물론 인재 육성에도 나섭니다. 공항 배후 도시에 이제 MRO 산업을 육성하고 대구 경북 그 근방에 있는 관련 학과들이 많습니다. 이 학과들의 학생들을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그 취업 연계로.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과 군공항 이전을 앞두고 제1회 항공 방위 물류 박람회가 구미코에서 열렸습니다. 중소형 항공기 제조사인 브라질의 엠브레어와 프랑스 ATR, 글로벌 항공 택배 회사 페덱스까지 국내외 70여 개 주요 항공 물류 기업과 기관,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이 참여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글로벌 혁신센터도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항공 물류와 방산 산업 육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신공항과 배후 지역 개발로 항공 물류 단지를 조성하고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박람회로 관련 산업 교류의 발판을 만들고 기업 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MRO라든지 항공 정비 또 항공 물류 모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겠고, 항공 물류 산업 관련해서 대학 교수나 기업 이런 사람들을 싱크탱크를 모아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람회 3일 동안 지역 기업을 위한 수출과 투자 상담회, 취업 콘서트도 진행됩니다. 경북도는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오는 12월에는 국제 물류 포럼도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한 모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만든 뒤 모 웹사이트에 올려 유료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41차례에 걸쳐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고 63차례에 걸쳐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랫집에 사는 여성에게 스토킹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로 집안을 몰래 촬영한 60대 남성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부터 빌라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 96건을 보내고 지난 7월 22일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여성의 집안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경찰의 사칭에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엠폭스, 이른바 원숭이 도창의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엠폭스 환자 발생은 141명으로 사망자는 없었고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42명에서 8월 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위험군 관리와 예방접종 지원은 지금처럼 유지되고 감시체계는 발생 즉시 신고에서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로 변경됩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것 말고도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홍 의원은 익명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 유발, 마약, 살인 예고 등 불법 정보가 유통돼 일부 이용자의 일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첫 시행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총 사업비 1,154억 원 규모로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는 2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2배, 수혜 대상자는 9천 명에서 3만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10개 항목의 검진 비용 가운데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검진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북 청송군 인덕면의 돼지 농가에서 불이 나 4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돼지 998마리가 폐사했고 650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육장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에 안전등을 설치합니다. 어두워서 CCTV 모니터링이 어려운 곳과 인적이 드문 곳을 중심으로 올해는 149개 교에 22억여 원을 투자해 안전등을 설치합니다.